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슬매니아 41 1일차 정말 많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레슬매니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경호 위원이랑 또 퇴근길에 함께 푸토크로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10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오늘 제가 쓱 보니까 확실히 이게 스탠드앤 딜리버랑은 좀 다르더만. 네. 저희 스탠드앤 딜리버 보니까 1000명 정도 뭐 이방 저방 다 합쳐서 한 분이 계셨거든요. 네. 레슬매니아는 레슬매니아예요. 맞아요. 진짜 10,000분 정도가 보시더라고요. 10,000분 넘게. 네. 진짜 다들 레슬링에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호야 고맙다. 너가 좀 해라.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이거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스케줄 좀 바쁘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기 조금 조심할 거라고 좀 정도껏 한다 했는데 흥분하면 어쩔 수 없어. 저희가 위원님 가는데 한 1시간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사담 좀 하고 첫 경기부터 들어가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벌써 150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네. 위성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위성은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미국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한국에 송출을 하는데, 순간 그게 위성이 얼어버리거나 안 나오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죄송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필 공교롭게도 그 중요한 순간에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때 터져가지고 더 좀 많이 화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리신 건데.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좀 사담을 드리면, 좀 어제 주무셨죠, 위원님? 근데 어제 저는 좀 잘 잤어요. 예. 근데 잘 못 잤잖아요. 제가 이게 이상한 게 좀 다음날 중요한 날이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소풍 전날처럼. 예, 심지어 제가 보통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술까지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어요. 배만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한 새벽 2시인가 잤다가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저희가 보통 스탠바이를 2시간 전에 하니까 네네. 8시 중계였으니까 오늘 6시까지 스탠바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인천에서 오잖아요. 맞아요. 5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부대 차려도 안 해주시고 속상했습니다. 헤이엄님, 그거는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찬우 선배가 해야 빛이 나는 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 그렇게까지 못 이끌어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캐스터분들의 시그니처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걸 한다고 찬우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냥 찬우 선배가 하셔야 재밌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거고요. 저는 뭔가 다른 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몰입되는 중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200분 넘게 지금 계시네요. 와,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레슬매니아는 레슬매니아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푸토크를 통해서라도 좀 재미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재밌던 순간도 있고, 그리고 화딱지 났던 순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또 긁어드리는 게 저희 후토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계 중에, 방송 중에는 못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또 인터넷이기 때문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레슬매니아 1일차 한번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호 의원 입장에서 레슬매니아 그냥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나는 답을 알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이거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짧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저희가 우리 중계 중에 담당 PD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네. 레슬매니아 아침 같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레슬매니아를 제가 방송 들어오고 7번을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첫 번째는 킥오프만 하고 어차피 현지 중계를 그때 갔었기 때문에 킥오프만 했었지만 그래도 7번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매 레슬매니아 순간은 열어서 이게 맛있든 맛이 없든 기대감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피엘리? 날 아침 같은 느낌? 전혀 긴장감도 기대감도 없고 그냥 이게 램의 당일이 맞나 싶어요.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오늘
레슬매니아를 저는 처음 중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리미네이션 챔버가 더 좋았어요. 일리미네이션 챔버가 더 좋았고 레슬매니아인데 어쨌든 1년 농사를 가장 이제 수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경기 중간에 졸린 경기가 나왔어요. 크라운 주얼도 아닌데. 아, 진짜 이번 대회는 그래도 기대감이 없는 만큼 막상 내용물이 좀 실하면 기대 이상의 레슬매니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갖고 있었는데 네. 그마저도 좀 쉽지 않았다. 그 중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경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레슬매니아 매치 카드인데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랑 레이 피닉스 이게 말이 되는 대진입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란데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왜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메인 이벤트를 제외하면 그 경기가 제일 재밌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카드가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레슬매니아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올릴 만한 그런 좀 굵직굵직한 카드들, 굵직굵직한 대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떨어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 이 경기가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PLE 수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PLE 정도의 경기? 사실 로에서 경기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게 좀 아쉬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레슬매니아를 너무 정말 대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인 이벤트가 좀 마지막에 살려줬지만 예, 그래도 좀 아쉬웠다 정도. 아쉬웠고요. 아무튼 뭐 첫 경기부터 한번 그럼 쭉 가보시죠. 자, 첫 경기 제이 우소와 군터 시작부터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후톡하면서 위원님이랑 프리뷰하면서 저는 그래도 난 믿는다. 생각보다 잘할 거다. 나는 제이가 정말 준비해서 진짜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 기술 2개 정도 정말 멋진 스판 만들어서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도 좋았는데 제 기대치가 워낙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대를 하고 보려고. 제이인데.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았다. 저는 제이의 이제껏 제이 우소가 했던 싱글 경기 중에 가장 좋았다. 그리고 확실히 경기를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슈퍼킥 파티 안 했잖아요. 2번. 딱 두 번밖에 안 썼죠. 2번 했는데 그 2번도 납득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군터가 워낙에 강캐니까 얘를 한 발로 안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썼다라는 설득력이 있는 2번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게 군터가 물론 프로레슬링 기술들이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주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군터가 잘 받아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군토에게 그렇게 파워밤을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장도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군토에게 파워밤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제이 다시 봤고 경기 자체가 그리고 제이의 제일 싫었던 게 저는 그 제이우소 그 덜악 같은 해머링 할 때 마지막에 그 짜치는 그 웨이브 되게 그 병신 같은 거 있잖아요. 욕을 너무 하나? 아니 뭐 중계 때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해야죠. 그때 저는 되게 별로고 그거를 군터가 맞는 걸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안 나왔잖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 얼마나 몰입을 했고 진중하게 경기를 했는지가 오히려 반대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그 팬 반응을 함께 즐기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다면 지금은 이 챔피언십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레슬매니아를 통틀어서 오프닝이 사실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메인 이벤트만큼 중요한 게 오프닝인데 오프닝으로서 손색 없는 괜찮은 경기였다. 저도 동의하고 제가 분명히 사모안 드랍 좀 멋지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슈퍼 사모안 드랍 위에 쓴 것도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어요. 그것도 깔끔하게 넣었고 저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경기력도 보지만 서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가 군터에게 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군터를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하고 그런 심리에서 지난번에 지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너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언더독이 빅독을 극복하는 서사였잖아요, 심리가. 근데 오늘 그 심리에서 군터가 쓰는 기술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이가 군터를 극복한다라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쳐주셨지만 탭이 좀 빨랐던 건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군터의 슬리퍼라든지
점원 수플렉스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히려 허를 찔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뭐랄까, 여러분들 뭐 운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서미션 걸리면 끝이에요. 뭐 슬리퍼라든지 안바라든지 걸리면 끝인데, 군터가 좀 오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군터라는 레슬러와 제이우소라는 레슬러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군터에게 슬리퍼를 쓴 건 군터에게 제대로 허를 찔렀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전에 후토크에서도 슬리퍼홀들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서사가 있을 거다라고 네네. 정석 캐스터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군터의 위상, 소위 말하는 위상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는 슬리퍼 때 롤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 좀 지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깔끔하게 마지막에 우소 스플래시 3연발이었나요? 맞아요. 3연발. 그리고 스피어였었나? 그러니까 데미지를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스피어를 썼단, 그 슬리퍼 홀드를 했단 말이야. 예전이었다면 우소 스플래시 이후에 커버했죠. 네. 네. 근데 그런 게 내가 얘를 이기기 위해서 얘가 강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계속해서 넣고 얘가 생각하지 못했던 슬리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게 저는 꽤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군터가 마치 제이에게 겁을 먹었다라는 듯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지만, 오히려 접근을 두려움이 아니라 작년 세미와의 대립 때처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하고 좀 방심하고 제이를 무시하고 이런 걸로 더 끌고 갔으면 슬리퍼가 이제 허를 찔려서 내가 얘를 무시했다가 당하는 그림으로 더욱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군터가 제이한테 겁을 먹었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건 오늘 딱히 경기에서 느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방심은 했지만 그건 조금 아쉬웠던. 네,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뭐 저는 워낙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얼마나 기대를 안 하신 거예요? 꽤 괜찮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제이의 문제점이 확실히 안 나온 경기였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이의 슈퍼킥 뭐 짜치죠. 근데 한 번 들어갈 때 잘 들어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반격을 할 때 임팩트가 덜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또 뭐 해머링 하듯이 뭐 나왔구나 인 건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기술을 썼고 기술의 바리에이션도 되게 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됐던 느낌이라서 꽤 괜찮았다. 제이우소가 이제껏 했던 경기 중에, 특히 싱글 매치 중에는 가장 좋은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터는 2년 연속 상대를 좀 방심하고 오만하게 했다가 지는 그런 좀 엔딩을 맞이했고요. 어쨌든 제이우소가 챔피언이 된 만큼 앞으로 좀 잘 이끌어가길 바라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켜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 하죠. 제가 예전에 했던 우리 아이비 유튜브로 했었던 한 줄 평과 평점. 한 줄 평과 평점. 네. 한 줄 평 맨날 물어볼 때 무서워. 괜히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편하게. 한 줄 평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느끼는 평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취합해서 평균 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레슬링 관점에서는 3.5점이고. 3.5점? 네. 제이우소라는 레슬러를 알고 있기 때문에 4점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3.5점? 그냥 무난했어요. 무난보단 좋은 경기. 지금 여러분들도 1점부터 뭐 3점대, 4점도 올리시는데, 제가 봤을 때 평균 그냥 2.5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0.5, 0.75. 야, 그 정도는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0.75는 올려주신 분 기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티파니 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한 줄 평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오프닝으로서 좋은 경기. 나쁘지 않았다. 네, 기대보단 괜찮았다. 예. 어쨌든 그렇게 오프닝 경기 제이우소가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태그팀이었나요? 나오미 아니었어요? 나오미 제이드 카길 아니었나요? 두 번째 경기 뭐예요? 나오미와 태그팀. 워레이더스였나? 태그팀이구나. 맞잖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워레이더스와 뉴데이의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 이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경기를요? 경기를. 우리 정성호 캐스터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그냥 예상 그대로의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워레이더스의 지금까지 특징을 보면 얘네들 좀 노잼인 것 같은데 경기하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뉴데이는 그 흑화해가지고 어쨌든 비겁하게 승리하는 마무리,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거든요. 저는 이 경기가 이번 레슬매니아의 문제점은
좀 담고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레슬매니아가 기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인 이벤트 2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챔피언십 빼고는 나머지 경기들이 너무 서사가 부족했다. 아, 짧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를 볼 때 그냥 내가 무언가 스포츠를 즐기듯이 이 경기를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라면 사실 캐주얼 팬 입장이나 특히 또 WWE를 좋아하는 팬들은 이거를 스포츠로만 접근하지 않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그 서사를 좀 중요시 여기는 팬들이 많잖아요. 스맥다운 태그팀 매치가 그동안에 서사가 좀 있었고 왜 얘네들이 싸우는지에 대한 재미가 많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특히 TLC 매치인데. 네. 근데 이 경기는 좀 급조된 서사고 뭔가 좀 스토리가 얘네 그냥 로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PL에서 붙을 만한 서사 아니야? 라는 좀 가벼운 서사인데 경기는 무난 이상이거든요. 경기력은 항상 뭐 나쁘진 않죠. 둘 다 워낙에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이고 태그팀 스페셜리스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기는 좋았는데 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뉴데이가 지금 흑화를 했으니까 아 뉴데이 존나 싫어 뉴데이 야유해야지 아니면은 뭐 챔피언팀을 응원해야지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응원을 하든 야유를 하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관객들 반응이 되게 밋밋해요. 아 그냥 뭐 잘 움직이네. 그러니까 경기만 보면 좋은데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게 저도 캐스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서사가 쌓이지 않고 급조된 경기들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경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선수들이 입장할 때랑 경기 전인데 이럴 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로만 CM펑크 세스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경기는 사실상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워레이더스가 복귀한 이후에 강했다. 네. 근데 한 번 패배했는데 그 패배가 DQ인데 그때 뭐 의자로 막 의자로 했다. 했다 정도. 뉴데이가 흑화했다. 근데 흑화한 모습을 그렇게 매력 있게 보여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한 분이 써주셨는데 뭐 이건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 요새 광고하잖아요. 뭔가 그 마케팅적으로 이 경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측에서 WWE 회사 입장에서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많이 아니면 높죠. 뉴데이에 대한 뭔가 그런 게 근데 요새도 있나요? 막 선배라고 해서 막 꼬장 부려서 우리 레슬매니아 나가지. 선배가 그렇다기보다 뉴데이라는 애들을 회사에서 높게 평가를 해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뇌피셜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워레이더스가 이 의상 같은 것도 더 힘줬잖아요. 클래시 오브 바이킹 느낌 해가지고 클래시 오브 클랜. 아무튼 게임 광고용이지 않을까. 뭐 경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맞네요. 지금 센초쇼님께서 크로클 코스프레 하고 나왔다고. 그게 마지막에 처음에 등장하고 입고 나왔을 때 바이킹 같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게임을 안 해갖고 게임 잘 안 하니까. 저도 안 하니까. 그래서 진격의 거인만 말하고. 진격의 거인을 제가 안 보다가 최근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좀 닮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뭔가 레슬매니아 치고는 너무 급조된 서사였고 밋밋한 서사였다. 문설트 실수할 뻔했어 마지막에. 둠설트요? 네, 둠설트 좀 못 느꼈어요? 살짝 들어갈 때 각이 좀 위험하게 들어갔다는 느껴졌는데 살짝 발이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잘못하면 목이 얼굴 쪽 그렇죠. 이게 돌면서 좀 낮게 들어가서 좀 크게 위험하게 들어갔어 좀. 그래서 좀 각도가 낮았는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왜냐면 가벼운 애들은 그나마 좀 덜 다칠 수 있는데 무거운 애들은 진짜 조금만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렇죠. 위험했다. 네. 어쨌든 410분이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400분이 넘는 거? 그리고 앞서 뭐 별풍선 쏴주시고 팬클럽 가입해주신 분들 저희가 지금 다 소화를 못하는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냥 마케팅적인 경기였고 사실 서사라든지 그런 완성도를 따졌을 때는 스맥다운 TLC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쇼를 구성을 할 때 보통 제일 중요한 경기를 마지막에 둬요. 메인 이벤트.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코메인이나 오프닝 아니에요? 오프닝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닝에 한번 확 이끌어 놓은 다음에
살짝 이제 떨어져 가는 경기 순서대로 가거든. 이번 레슬매니아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오프닝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이라는 애가 워낙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관중들이 엄청 팝업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애들이 경기를 잘하는데 분위기나 반응이 되게 없었어요 오늘. 오프닝보다 좀 덜한데? 네. 그 다음은 더 덜했지. 그 다음 경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예. 자, 이렇게 어쨌든 뉴데이가 승리하면서 태그팀 챔피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평점해야죠. 태그팀. 평점. 평점 저는 3점. 3점? 네. 3점. 그냥 무난한 경기였다. 무승부님 2점, 뭐 2점, 1점, 3점, 1점. 오늘 전체적으로 점수가 지금 다들 흥이 났어. 화가 많이 나셨어. 네, 2.5. 저는 조금 그냥 좀 후하게 줘요, 웬만해서. 서사까지 넣으면 3점 절대 안 되죠. 서사까지 넣으면 한 2.75 괜찮다. 네. 이게 레슬러셔서 그래요. 네. 저는 레슬링 경기만 좋으면 돼요. 어쨌든 자,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제이드 카길과 나오미. 워레이더스 뉴데이에 비해서는 서사가 좀 길게 쌓인 두 사람이죠. 근데 진짜 경기가 개판이었어. 진짜 제가 예전에는 저희가 중계를 할 때 한국 중계진만 나가니까 우리 모습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계 중에 진짜 아시죠? 저 진짜 경기 쓰레기처럼 하거나 그러면은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지만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게 맞아? 싶을 때가 막 움찔움찔 할 때가 있거든요. 네. 표정 안 좋아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모두가 같이 그 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중계진이 다 같이 줌으로 통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도 이 띄워주는 WWE의 스타인데 이 경기 망쳤다고 내 표정이 안 좋은 거를 다른 누군가가 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후나키상도 표정이 안 좋던데요. 그래요? 네. 아까 제가 봤거든요. 그 경기 보면서 글로벌 중계진 얼굴을 봤는데 다들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 근데 나 진짜 너무 표정이 계속 나도 모르게 이게 저는 제이드 카기를 되게 고평가를 했거든요. 데뷔를 했을 때. 그 고평가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슬링 실력은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나 진짜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하에 늦게든지 빠르든지 결국엔 성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스타로서의 그 카리스마? 아우라 이거는 못 만들죠. 못 만들어 진짜. 왜냐면은 그 좀 타고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이드 카길이 그 스타적인 카리스마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장씬은 5점이에요. 입장씬 10점이지. 내가 5점 만점에 10점이야. 진짜 입장씬은 최고야. 그 진짜 짜치는 기상캐스터 그거 나왔을 때도 묘하게 짜치지만 네. 그게 납득이 될 정도의 아우라를 보여주잖아. 막 이렇게 몸 근육 자랑할 때. 맞아요. 근데 멋있더라고. 경기를 하는데 얘는 쉬면서 부상하고 복귀 준비하면서 경기 준비는 하나도 안 했구나. 뭘 한 거지 이런 느낌? 분명히 힘 좋고 피지컬 좋은 거 알겠는데 노련하지 못해. 그리고 좀 힘은 좋은데 되게 유연하지 않고 좀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슬링 훈련을 많이 안 받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게 좀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완력 원툴인 것 같아. 네, 카리스마 원툴. 네. 완력은 사실 그 정도 되는 선수들 너무 많고 지금 여자 로스터에는 라켈이라든지 리아라든지. 근데 저는 그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일렉트릭 체어 자세에서 돌려서 그거를 밤으로 찍었잖아요. 하이라이트용 레슬러죠. 등장신 보여주고 그런 감독이 보여주면 제이드 카길 쩔었구나 라고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이 풀경기를 보면 계열받지. 맞네, 쇼츠형 레슬러. 근데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좀 우리 프로 레슬러시니까 조경한테 여쭤보면 상대가 나오미가 아니라 진짜 레슬링 도사랑 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제이드 카길이? 예를 들어 누가 있죠? 뭐 이오랑 했다든지 뭐 아스카랑 했다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네. 오늘 이 경기는 사실 나오미도 문제예요. 왜냐면 그 제이드 카길은 진짜 내가 카바를 좀 쳐주려고 쳐주면 신인이잖아. 그렇지. 아직은 레슬링보다는 타 스포츠에서 넘어온 이제 좀 엔터테이너의 느낌이 더 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레슬링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면 나오미는 진짜 베테랑이잖아. 아휴, 말해 뭐합니까? 이 경기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이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제이드 카길이 10년 후에 나오미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둘 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럼 이 경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조경호 의원. 제이드 카길은 잠재력이 그럼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더 이상, 그러니까 비주얼은 완벽하지만 레슬러로서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저는 그래도 더 성장할 거라고 봐요. 성장할 거예요? 네, 분명히 좀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보고 응원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뭘 보여주기에는 너무 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NXT에 보내서 거기서 좀 하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좀 섣불리 올리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은 몇 점 정도 한번 평점 한번 볼까요? 이 제이드 카길과 나오미, 서사는 거의 작년 11월부터 이어졌는데 0.3점, 1점, 이거 2점. 후에 나는 이거 0점. 2.7점. 와. 난 이거 0.15야. 0.15? 네. 그냥 0을 주세요. 0.15. 아, 빵점 있고요. 0점, 아까 0.2, 0.25 남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너무 센 것 같아. 저는 레슬매니아에서 봤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최악에 드는 경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0.7. 예. 아, 뭐, 다들 좀 많이 화나셨네요. 이 경기 진짜, 네.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샬럿 티파니보다 최악이었어요? 저는 샬럿 티파니보단 제이드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입장 비주얼과 그래도 스팟 몇 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저는 샬럿 티파니보다 위였는데 그 샬럿 티파니 때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 파워범 하나 등장씬 하나 넣고 0.75 주죠. 0.75. 네, 우리 0.75 한번 하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뭐 어쨌든 제이드 카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네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좋았어요. US 챔피언십 매치. LA 나이트와 제이콥 파투의 경기였습니다. 제가 스맥다운을 뭐 챙겨보지만 사실 중계를 안 하고 챙겨보면 몰입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그거를 막 온전히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일을 따로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뭐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이 안 돼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사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이콥 파투랑 솔루시코와 서사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서사가 거의 없는 거죠. 뭐. 좀 애매하지. 네, 파투랑 나이트도 뭐. 근데 와 이거 생각 이상이었어요. 꽤 괜찮았고 네. 뭐 이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LA 나이트가 BFT 꽂아 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어제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특별히 제이콥 파투라서 했다라기보다 LA 나이트는 항상 하는 그 시그니처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냥 BFT로 꽂아 넣겠다 했는데 어제 스맥다운에서도 제이콥 파투에게 내일 BFT로 꽂아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잘 피해 나갔던 제이콥 파투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운솔트 때 BFT 넣었던 거는 사실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괜찮았고. 근데 그거 저는 좋았는데 하나 조금 아쉬웠다면 BFT 쓸 때 보통 시전 전에 이렇게 액션 크게 딱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한번 넣었으면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걸 넣기가 힘들죠. 힘든데 그게 그러니까 LA 나이트 한계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누구라도 힘들어요.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날려오는데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오잖아요. 네. 이거를 캐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액션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 자체가 애를 들어버리는 아니 거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잖아요. 얘가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그냥 혼자 손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액션을 그게 진짜 쉽지 않지. 어렵겠지? 왜냐면 회전하고 있는 애를 캐치를 한다라는 건 왜 그런 뭐 문설트나 슈팅스타 RKO로 캐치하는 게 지금도 회자되잖아요. 뭐 역대급 RKO 중에 하나로 뽑히잖아. RKO는 진짜 훨씬 쉬워요. RKO가. RKO는? 왜냐면 RKO는 그냥 이대로 걸면 되는 건데 BFT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잡아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부상? 목이나 등 쪽에 부상 크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 기술 액션 쪽으로 봤을 때도 완성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시는 꽤 거죠? 높았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뭐 이걸 할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그걸 성공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저는 꽤 괜찮았다. 근데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도 네. 납득이 될 수준이었는데 이거 제이콥 파투 밀어주기 들어갑니다. 진짜 그거를 일단은 빠져나가게 했고. BFT가 베이컨 프레쉬 토마토의 약자 아니고요. 블런트 포스 트라우마라는 약자입니다. 맛있겠다. 예. 베이컨 프레쉬 토마토. 배고파. 예. 두 개 먹었어요? 아니, 가만히 드릴까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이 경기, 근데 오늘 메인 이벤트랑 그 오히려
루차 경기보다 이 경기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 저는 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진짜. 좋았어요. 네. 아마 오늘 경기 중에 이거를 저희가 중계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본 경기 중에 제일 좋았다. LA 나이트가 WWE에서 한 경기 중에도 거의 가장 좋은 편이었죠. 손꼽힐 만큼 괜찮았고, 네. 저는 늘 생각하지만 LA 나이트가 경기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잘하는데 왜 경기력으로 좀 과소평가 받지? 라는 생각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김대호 위원의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나치가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호 위원은 LA 나이트 경기 잘 안 좋아해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호불호의 영역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레슬러 치고는 엄청 잘하지. LA 나이트 정도면. 좋아요. LA 나이트 말도 잘하고. 네. 잘해요. 재밌어. 진짜 근데 LA 나이트도 좋았지만 제이콥 파투는 진짜 물건이구나. 너무 잘한다. 임팩트 최고고 그 육중한 몸으로 막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점프력 봤어요? 대박. 센텀밤 하는데 링 중앙까지 뛰는 거? 네. WWE 링이 탑스포츠 링보다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18피트 링을 보통 쓰고 조금 큰 링 쓴다 싶으면 20피트짜리란 말이에요. 6m 짜리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WWE 링이 조금 더 큰 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네가 얘기하는 건 20피트인데 더 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회사가 18피트랑 20피트 링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WWE 링이 20피트 링이거든요. 네네. 그것보다 좀 커 보여서 22피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20피트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링 중앙까지 뛰는 게. 선수들이 워낙에 몸이 커서 그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저도 그 링 가봤잖아요. 위원님 링에. 네. 그 링보다 더 큰 거잖아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WWE에서 얘기하는 건 20피트니까 지금 링이랑 올라왔던 그 WWE 링이랑 똑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근데 그 링 포스트 위에서 링 중앙까지 소환턴을 넣는다? 와 그건 대박이죠. 거리가 있는데 진짜 미친 점프력이야. 그 몸으로 그 사이즈로. 진짜 사모안 중에 이렇게 잘했던 선수가 사실 최근 이 세대에는 없었잖아요. 최근 세대에서는 저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외형적인 부분이 로만이나 더락같이 얼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왜요? 아까 못 봤어요? 링에 먼저 올라와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카메라 감독이 줌 완전 땡겨서 얼굴 보여줬던 거? 잘생겼더만요. 근데 약간 그 대중적으로 잘생긴 얼굴 아니죠. 로만이나 더락은 보자마자 와 쩐다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지만 예예예예예. 경기력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아무튼 제이콥 파투 기대가 됩니다. 내년 레슬매니아 뭐 내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메인 챔피언십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 링 안에서의 퍼포먼스로 액션으로 존재감만으로 관중들한테 크게 어필하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왜 브론과 제이콥 파투가 마주했을 때 관객들이 그냥 마주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챈트를 보내고 좋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지. 이런 괴물들이 붙는 게.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이콥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낸 거니까. 그러면 조경호 의원이 봤을 때 역대 WWE에서 뛰었던 사모안들 중에 우마가 다음 제이콥 파투라고 봤어요. 경기력으로. 경기력? 아직 좀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인디 단체였다면, 그리고 그들도 뭐 일본이나 다른 데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냥 프로레슬링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도 탑티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인 건데 아직은 조금 더 노련해질 필요는 있다. 이게 WWE 관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한 차원 위에 프로레슬링을 놓고 생각을 하면 사모아조도 있네요. 사모아조도. 사모아조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아노아의 그 사모아. 그러니까 사모아조는 사모안이 아닐, 그러니까 다를 거예요. 그쪽 계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아조를 끼면 사모아조는 저는 넘버원으로 치고요. 네, 사모아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사모아조 최고지. 우리 제로 선배님. 이렇게 또 엮으시네. 사모아조는 조경호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죠. 네. 지금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진짜? 그만큼 경기가 임팩트가 있었나 보다. 어쨌든 조경호 위원은 LA 나이트가 방어 예상을 했는데 네, 맞아요. 제이콥 파투가 승리하면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평점 3.5? 3.5. 좋은 경기였다. 네, 저도 3.5 정도, 4점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경기였고, 그 BFT 카운터는 진짜 좋았다. 많은 분들이 지금 3.5 이상 4점, 역시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이 비슷하네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같은 거 같으니까요. 서사가 아쉬워서 3.5. 저도 경기만 보면 4점인데. 루이도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오프닝, 그러니까 제2경기랑 똑같은 3.5인데 제2게 조금 더 서사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좀 서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US 챔피언십 매치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앞서 뭐 실시간 검색 올랐다는 루차들의 전쟁,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자꾸 체드 게이블이라고 하지 마요.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라시아스 엘그란데 아메리카노와 레이 피닉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뭐 서사가 없죠? 없죠. 그냥 서사가 없죠. 부상 입어서. 근데 그 레이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레이가 이제 늙어서 퇴물이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부터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사고, 그러니까 링 밖으로 누구였죠? 브루터스. 줄리어스였는지 아무튼 링 밖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책제하는 과정에서 발목이나 무릎이 나갔잖아요. 어제 앙잡의 그 배틀 로얄 때입니다. 그 이후였죠? 그 이후였나요? 그 경기 중에 그랬던 거니까. 3대4 태그매치. 그게 여러분들 부상은 그냥 걷다가도 당할 수 있는 게 부상입니다. 걷다가도 발목 비면 부상이잖아요. 심지어 바닥에 부딪히는데 내가 낙법을 치려고 해도 그 상황에 내가 상대가 위에서 다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만 틀어져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발목이 살짝 돌아간 상태에서 부딪혔든지 하면 입을 수 있는 게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동작은,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조경호 의원이 하이패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라서 어쨌든 부상이라는 거는 좀 달아라. 하이패스 좀 달아라. 아니 왜 안 다는 거 도대체? 심지어 이거 알죠? 룸미러도 하이패스 룸미러인 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편해. 좋아. 이게 편하다고요? 네, 뭔가 그 소통이 되고 약간 그 내가 옛날 감성이 있나 봐요. 어쨌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상을 당하려면 쉽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조금만 떨어져도 다칠 수 있는 게 부상이고, 부상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소해 보여도 당연히 큰 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파일 드라이버를 잘 쓰는 선수한테 파일 드라이버를 맞으면 안 아파요. 부상이 맨바닥에서 맞을 수도 있어. 잘 쓰는 선수가 쓴다면. 근데 모든 프로레슬링 기술, 뭐 요즘에 부상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파일 드라이버나 수직 낙하 기술들은 선수들이 위험해서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안전하게 해. 물론 잘하는 선수와 잘하는 선수가 쓰고 맞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못하는 선수랑 부딪혔을 때, 흥분했을 때, 이럴 때 부상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수직 낙하 기술이 내가 흥분했을 때 조금 평소랑 다르게 조금 더 흥분을 하고 썼다 이러면은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앞서 내용도 물론 브루터스가 흥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거치게 떨어지면 부상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프로 레슬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뭔가 부상을 입거나 그런 게 다 좀 예측하지 못했을 때 큰 부상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 3대3 경기에서 레이 미스테리오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그 카운트다운 쇼 전까지는 레이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대체 선수가 나오는 건가 했었는데, 왜냐면 일어서면서 목발 안 짚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하겠구나. 근데 카운트다운 쇼에서 그 AAA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 좀 그 루차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이제 제키가 레이를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메디컬리 클리어 안 됐다. 그러니까 의료 허가 못 받았다 해서 못 나간다. 대신 대체 선수가 있다고 하면서 레이 페닉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레이 페닉스도 납득은 되는데 드래곤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와서 또 같은 스테이블이고 이런데 좀 아쉬울 법한데, 게다가 이 경기 결과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이겼잖아요. 기왕 패배를 줄 거였다면 드래곤리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레이 페닉스는 지금 한 달도 안 된 선수고 2경기 뛰었던 선수인데 갑자기 레슬매니아를 나가는 게 이번 달에 데뷔했어요. 그러니까요.
드래곤리는 NXT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그 LW 멤버도 아니잖아요, 레이 페닉스는. 억울할 수 있지. 다른 선수들 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혹시 드래곤리가 뭐 개입이든 어쨌든 해서 레이 페닉스랑 갈등. 그래서 유일하게 거의 맞췄을걸?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이긴다고 예상했잖아요. 아예 맞춘 거 많습니다. 드래곤리 얘기하면 제이우소도 맞췄잖아요. 제이우소 다 맞추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레이 페닉스가 경기를 했는데 진짜 잘하긴 잘해. 진짜 앞으로 이런 루차들의 향연을 자주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WWE가 그동안 빈스 시대에는 좀 타단체나 WWE를 제외한 프로레슬링을 안 봤잖아요, 빈스가. 네. 그리고 좀 그런 스타일을 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름은 월드인데, 그리고 지네가 최고의 회사인 것도 맞는데 네. 다른 레슬링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냥 빈스 체제로 빈스가 원하는 것만 했죠. 그리고 빈스가 알고 있는 프로레슬링이라 하면 진짜 교류를 했던 그 과거 80년도에 멈춰있는 느낌이랄까? 아마 예전에 진짜 옛날 레슬매니아 저희 네트워크 할 때 그 루차 레전드들 한 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죠? 그때 저희 같이 스카라솔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단발성으로 이용만 했지 이렇게 복면 레슬러들을 아예 로스터에 많이 포진시켜가지고 한 적은 없었죠. 근데 확실히 지금 제가 이제 뭐 내일 경기랑도 이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트리플 H 체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 빈스의 이 WWE에 대한 그 캐주얼 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잘 배운 프로레슬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WWE는 프로레슬링을 활용한 하나의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WWE 이퀄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프로레슬링 장르의 쇼. 그쵸. 프로레슬링을 이용해서 최고의 쇼를 만든 게 WWE다 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트리플 H는 거기에 플러스 프로레슬링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더하면서 전 세계 프로레슬링의 교과서처럼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심지어 저는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나 이제 공부를 할 때 다른 회사의 프로레슬링 시합을 많이 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엔터적인 거 말고 프로레슬링을 훈련을 할 때는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과거의 경기라든지 다른 명경기들을 좀 공부로 교보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저는 항상 WWE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NXT라든지. 왜냐면은 거의 정답이야. 너무 완벽해. 레슬링도 잘하는데 여기서 이제 엔터적인 거를 잘 버무리면서 밸런스가 좋아졌는데 저는 그게 트리플 H 체제로 들어온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트리플 A랑 함께 하는 것도 그 영역인 거지. 그 과거에는 그냥 무시했던 멕시코 나부랭이들 그냥 다른 거였는데 함께 하면서 이 판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거야. 제가 막 움베르토 보면 멕시칸들은 반대로 기술을 걸거든요. 네네. 로프를 탈 때도 반대로 움직이고 움베르토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멕시칸 히스패닉 애들처럼 교정을 안 해. 근데 그런 거를 잘 트리플 H가 내두고 있는 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너 그럼 그 스타일을 한번 보여줘봐 해서 이거를 되게 묘하게 잘 융합을 시키고 있고 그들의 문화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앞으로 보여줄지가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진짜 계속 늘고 있어요. 이 펜타 레이 페닉스 형제를 시작으로 그 앞서 잠깐 나왔지만 비킹고 네, 비킹고 조경을 실제로 봤잖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냥 최근에 봤던 애들 중에 가장 얘 괜찮다라고 느꼈던 애고 제이디리가 실제로 봤지. 왜냐면은 그 제이디리가 있는 그 글리트에서 같이 와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매력 있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WWE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탑단체인데 에? 얘가 갑자기 나왔어. 왜 나왔지 했는데 트리플 A랑 교류를 한 인수를 했대. 와, 게다가 오늘 경기에서 개입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랑 서사 이어갈 수도 있겠죠, 비킹고가. 그래서 앞으로 비비고 네, 비비고가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진짜 뭐 저희가 흔히 WWE는 계속 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와, 트리플 A까지 인수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다채로운 프로레슬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진짜 이제는 월드란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프로레슬링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진짜 너무 잘했잖아요, 둘 다. 그냥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는 워낙에 그 선수가 맞다면은 경기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레이 페닉스가 이제 WWE, 특히나 레슬매니아는 너무 많은 시청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캐주얼 팬들에게 내가 어떤 선수인지를 제대로 증명하는 쇼케이스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문설트가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센턴으로 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있는 기술이에요? 네, 있죠. 그 뭐예요, 기술 그게? 문설트 센턴이죠 뭐. 그냥 문설트 센턴? 네, 근데 자주 쓰는 선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 봤어요, WWE에서. 일반적으로 문설트를 도는 것보다 플립을 하거나 한 반바퀴를 더 돌아서 센터로 떨어지려면 회전력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술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 들어가서 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로 낙법을 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이렇게 밀리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게 가능해도. 아니, WWE에서 본 적 있어요? WWE에서는 처음이에요.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 그 반바퀴를 더 돌아서 더블 문설트를 썼던 게 리코시입니다. 조경호연의 하이패스 없어서 직접 결제 두 번째 코스 지났고요. 아직 한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톨게이트. 어쨌든 그래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저는 계속 최근에 보면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패턴이 여기 이마에다가 복면 속에다가 철판 넣어가지고 마무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비킹고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걸 하려고 하는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의 복면을 벗겨서 철판을 떼내고 이기는 그림?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의 정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밌는 쇼케이스 경기였다. 근데 이게 쇼케이스지, 그러니까 이 경기도 앞서 그냥 눈이 즐거운 타겟 경기죠. 매치 경기도 맞아요. 이 두 경기가 하여튼 제이드 카길 경기도 3개까지 이 3경기가 램에서 한두 경기 정도면 괜찮았다 인 건데, 한날에 그런 경기가 3개가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았나. 그냥 진짜 다른 PLE 아니면 그냥 위클리 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레슬매니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내일이 있잖아요. 네, 내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욕할 경기 하나 남았죠. 네.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메인 이벤트잖아요. 잤잖아요. 네? 뭔 경기가 있었죠? 샬럿과 티파니. 샬럿이랑 티파니가 오늘 경기했어요? 이 경기 진짜 다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뭔 그런 경기. 일단 루차 경기 평점부터 해주셔야지. 그거는 그냥 뭐 쇼케이스의 경기 3.5. 3.5? 네. 3.5 좋습니다. 자, 3.5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메인 이벤트 로만 레인즈 세스 CM펑크. 유튜브 올리자 조회수 빨려면 샬럿 거 해야 돼. 샬럿 티파니. 저는 이거 샬럿은 말하세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경기를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티파니도 경기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티파니 NXT 시절이 어땠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아까 뭐 조경호 의원이 저한테 티파니 뭐 제가 좋아했다고, 저는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경기를 그냥 저는 그 수준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끌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냥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체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 그리고 그냥 비주얼 좋고 피지컬 좋고 어리고. 오늘 부킹 결정이 뭐 물론 회사가 다들 뭐 당연히 다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레슬러고 이 비즈니스의 이해도가 높지만 오늘 결정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결정이 티파니 이기는 거였어요. 결과가 그 부킹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얘는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애한테 샬럿을 매긴다라는 게, 그러니까 리아 리플리랑 샬럿이랑 했을 때 샬럿이 지는 거는 납득이 됐어요. 얘가 이제 차세대 얼굴이구나, 여왕을 꺾고 이제 이 마미의 시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경기도 좋았고 이해가 설득력이 되잖아. 근데 티파니랑 샬럿의 경기는 경기의 내용도 설득력이 별로 없고, 샬럿이 진짜 똥꼬쇼 겁나 하더만. 힘들었을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티파니가 긴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게 포장을 하면 긴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티파니는 여러분 정말 유리 멘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티파니 나츠가 티파니 경기 중간에 뇌진탕 온 것 같대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뭐 중간에 이빨 다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얼굴 쪽에 뭐 이게 뭐 이가 부러지든 뭐가 하든 얼굴 쪽에 데미지가 들어오면 뇌진탕 올 때가 많아요. 프로레슬러들 뇌진탕 되게 흔한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냐, 백업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백업이 나면
우리가 경기를 디자인하잖아요. 이게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얘지는. 하얘져. 네. 플래시백 오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버벅거리는데, 그때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티파니와 샬럿은 잘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내에 하이스팟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하이스팟이 좀 적은 경기를 그냥 애드립으로 풀어나가는, 뭐 옛날에 브레타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면, 그러니까 베테랑 진짜 레슬러들, 트리플 H, 숀 마이클스 이런 애들이면 그런 상황에도 풀어나가지. 근데 하이스팟이 많은 경기를 짰으면 풀어나갈 수 없어. 왜냐면 다음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까먹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뇌진탕으로 순간 블랙아웃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 티파니 그 완전 뉴비 때부터 봤잖아요. 네. NXT에서 티파니 데뷔전을 그때 제가 중계를 했는데, NXT에 그 한 200명 정도 팬들 모이는 그 데뷔전에서도 당시에 네. 티파니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자기 순간 그걸 까먹고 막 팬들한테 말하는데 어리버리하고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티파니 데뷔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긴장하는 스타일링라는 걸 그때 김도현이랑 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티파니가 어쨌든 오늘 레슬매니아 데뷔전이기도 하고 최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샬럿이랑 그 선 넘는 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제 스맥다운에서 웨이드 베럿이랑 인터뷰할 때도 좀 들어보면 살짝 눈빛이 막 좀, 그러니까 웨이드 베럿이 그때 상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살짝 눈빛 흔들리고 좀 많이 긴장하고 좀 힘들어하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입장할 때도 좀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샬럿이라든지 다른 베테랑 선수들 당당하고 좀 여유 있게 등장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티파니가 나올 때. 그래서 좀 티파니는 멘탈이 약한 선수인데 오늘 레슬매니아 데뷔전이기도 하고 최근에 샬럿과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본인도 분명히 시달렸을 거예요. 나쁜 팬들이 또 뭐라고 했을 수도 있고 막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어리고요 티파니가 여러 가지로 좀 멘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린 게 아니에요. 25인가? 99년생이면? 어리죠. 25 전에 브록 레스너는 회사를 떠났어. 브록 레스너 25살에 챔피언으로 레슬매니아 장식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브록도 있었고 또 랜디도 훨씬 더 이르게. 그 옛날 선수, 요즘 선수들 보면. 그러니까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이 이러면 또 꼰대가 되는 거고. 근데 맞아. 그냥 사람마다 선택받은, 그리고 티파니 보시면 NXT 데뷔해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네. 뭐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니까 당연히 긴장될 수 있지. 큰 무대인데. 근데 문제는 프로잖아요. 그 무대를 쓰고 싶어서 얼마나, 이번에 경기 매치카드도 많이 안 나온 편이야. 네. 그리고 다자간 경기도 적기 때문에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출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티파니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를 수뇌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얘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프로인데 프로답게 못했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티파니는 기회를 못 받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화가 나요. 물론 네. 제가 실패한 레슬러라서 WWE를 못 가서 배알이 꼴려서일 수도 있지만 왜 그래요? 저는 레슬러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저는 애초에 목표가 WWE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가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료들을 갑자기. 많이 봤잖아. 네. 다들 레슬링을 해갖고 열심히 하고 WWE라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얼마나 수많은 동료들이, 레슬러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죠. 나는 그걸 봐왔잖아요. 동료들이 있었잖아. 기회를 정말 운이 좋게 얻은 거란 말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해내야지. 너무 멘탈 약한, 난 그건 진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뇌진탕 어쩌라고. 자기가 경기를 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샬럿까지 죽는 거. 나는 샬럿이 진짜 이번에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 나도 그건 맞아. 샬럿의 동작 하나하나가 티파니의 실수로 잘 못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았단 말이야. 중간에 어색한 부분이 한 3-4번 있었어요. 왜냐면 티파니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너에 부딪혀서 샬럿이 굴러서 나와서 빠져나갈 때도 더 깊이 들어와 있어야 샬럿이 굴러서 나갈 수 있는데, 멀리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굴러서 나가기가 버겁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상사 만나면 피곤한데. 근데 피곤해도 돼. 나는 조경호 의원의 말이 맞는 게, 프로고 단순한 프로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무대 WWE,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인 레슬매니아에 서는
프로잖아요. 돈을 받고 뛰는. 그러니까 충분히 조경원의 말이 납득이 되고, 저는 뇌진탕 때문에 이게 좀 핑계라고 보는 게,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뇌진탕이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반에 자세히 보면 코너 쪽에서 이렇게 샬럿이 그 순간 화면에 잡혔는데 티파니한테 뭐라고 하라고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잡혀요. 근데 계속 멍 때리고 있잖아. 네, 근데 그러면 뇌진탕이 일어나기 전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왜 그랬지 싶은. 뇌진탕일 가능성이 높고 뇌진탕 때문에 경기가 더 힘들어졌던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극복을 해야 된다. 아니죠. 그 부상인데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지금 좋은 구실이고, 그 전부터 경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좀 긴장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그 샬럿이 가까이 가서 코너 쪽에서 샤우팅 했을 때는 뇌진탕 전인 것 같아. 근데도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티파니가 좀 얼어 있었거나 좀, 그 여러분 슬램덩크 만화 많이들 보셨겠지만 강백호 첫 경기 때 막 해지면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때 서태웅이 한번 엉덩이 차주니까 정신 차렸잖아요. 샬럿이 엉덩이를 찼는데도 움직이지 네. 못했어. 근데도 티파니는 좀 안 됐던. 아무튼 이거는 할 말이 더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일단은 그냥 그래서 이거 하지 말랬잖아요. 이건 좀 애매하다. 네. 원래 까는 게 더 조회수 잘 나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샬럿이 좀 불쌍했다. 그리고 티파니는 뇌진탕이라면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평점 불가. 매기기 평점 힘들 불가? 것 같아요. 이거는 제대로 다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DUD 나왔습니다. 평점 불가. 멜치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어쨌든 거의 500분 가까이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마지막 메인 이벤트, 세스 롤린스, CM 펑크, 로만 레인즈의 월드 폴 헤이먼 챔피언십 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제가 만약에 WWE에 무언가 트레이너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모든 선수들에게, 특히 신인 선수들에게 이 경기 보라고 할 거예요. 교과서다. 교과서야. 진짜 조금 초반에 루즈할 뻔했던 순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끝까지 이 경기를 봤을 때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조율. 이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났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기가 막혔고, 물론 서사가 들어가 있었겠지만,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더 표현하기 쉽겠지만, 예. 저는 펑크의 최고의 강점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현대 프로레슬링의 과거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하이스팟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짜놓는 그 시퀀스를 하이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하이스팟이 자주 나오는 프로레슬링을 하이스팟 레슬링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 하이스팟을 좀 적게 넣었다면 현대 프로레슬링은 하이스팟을 좀 많이 넣어.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중간에 끊겼던 장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IB 스포츠는 그 미국에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보내준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성이 중간에 그때 끊겨버렸던 거였고, 저희는 영상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저희가 보는 건요, 위성을 통한 영상이 아니라 저희는 웹을 통한 영상을 봐요. 그러니까 걔네가 인터넷으로 쏴주는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끊기지 않았는데, 이게 그 새틀라이트 우주 위성으로 오는 거는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 그때 끊겼기 때문에 그분은 좀 공교롭게 그 순간에 나와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화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웹으로 보는 거는 화질이 좋지 않죠.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왜 그거를 못 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웹을 보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쏠 수는 없어요. 이게 TV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송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송출이라서 웹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하필 그 순간이라서 조금 아쉬웠고요.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뭐가 먹고 혹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는 건가? 근데 스포를 그러네. 다 못 보셨겠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못 보니까 그냥 그러면은 저희 어차피 내일도 하니까 이거는 내일 이어서 갈까요? 마지막 경기는, 메인 이벤트는?
아, 그럴까요? 저희 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네. 저희도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경기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좀 저희 내일 얘기하는 걸로 하고, 내일 후토크 때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포 내실 분들이 사실 뭐 그냥 해도 되는데, 네. 내일 어차피 저희가 중계 있으니까 중계 끝나고 또 저거 후토크 이어나갈 테니까. 아, 반반 갈리잖아. 아, 목소리 스포로 봤대. 근데 이 경기는 그러면 그 뭐 스포 말고 그냥 처음에 아까 위원님 하시던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그 많은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될 경기였다라는 그게 전 좀 궁금한데. 자, 이제 그 하이스판 레슬링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이스판 레슬링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기를 디자인하는데 빌드업을 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하이스팟을 넣고 네. 빼고 하이스팟이 연속으로 붙어 있어도 이게 감정적인 선에서 빌드업이 잘 짜여져 있으면 너무나 재밌어. 그러니까 하이스팟 레슬링이 뭐냐면, 프로레슬링에서 무언가 누가 봐도 짜고 한 듯한 막 움직이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프로레슬링 업계 용어로 하이스팟이라 그래요. 약속된 움직임들이요. 동작들.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 비율이 좀 적어서 애드립이 많았어. 그러니까 6대4로 7대3 정도까지로 이 하이스팟 부분이 적었는데, 네. 하이스팟 레슬링이라고 근래 프로레슬링은 좀 이 하이스팟을 되게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싶으니까 하이스팟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네. 근데 최근에 그런 하이스팟 레슬링이 많고 선수들도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그런 레슬링이 많아지는데, 이들은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면서 서로 안 겹쳐. 그러니까 안 짜치게 되는 거지. 이게 겹쳐버리면은 너무 좀 짜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후반 장면들만 뭐 피니시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빌드업이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하이스팟이 꽉꽉꽉꽉 차여 있었는데도 네. 이 부담이 없이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반대로 말하면 워낙에 이 베테랑들이고 그 그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신인 선수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하이스팟을 단순히 집어넣기만 하니까 급하고 내 거 빨리 해야 돼. 내 거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급하고, 그러니까 감정 떨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언제 나도 이거 해야지 해고 짜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나오고, 겹치고 막.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히 여성 디비전에서 그런 네.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맞네. 이거는 그런 선수들이 봐야 할 교과서적인 장면들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위원님 저희 끝까지 하죠. 괜찮나요? 네, 왜냐면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포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스포 될 수 있으니까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못 보신 분들 지금부터 스포하려고요? 네. 어쨌든 한 김에 끝까지 갈게요.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선수들이 잘하고 못한다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경원이 말해줬던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고,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정적일 때 그걸 어색하지 않게 넘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셋 다 오늘 너무 잘해줬고, 사실 막 피니셔 그냥 계속 우겨넣고 스팟만 만들려고 하면은 좀 짜치고 어색하고 이게 뭐야 그냥 다 버무려가지고 짬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분명히 그냥 기술만 놓고 생각해보면 피니셔 이 순간인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도 이들이 그런 감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설득력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들이 오고, 저는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진짜 이런 적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쫄깃쫄깃. 저는 우리 조경호 의원이 당연히 경기력이나 이런 레슬러적인 거를 말씀해 주실 테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 저는 어쨌든 계속 프로레슬링은 영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잖아요. 네. 시네마 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일단 세스 롤린스 입장 때부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레슬매니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오프닝 있잖아요. 네. 오프닝 때 트리플 H가 뭐라고 했냐면, 시작을 우리는 리얼이다, 그러니까 레슬링은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레슬링 세계에는 악마와 영웅이 있다, 그러니까
악역과 선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희들 봐라. 어딜 가나 레슬링이 있지 않냐 하면서 뭐 다른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레슬링을 따라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트리플 H는 앱솔루트 시네마와 함께 레슬링은 그냥 진짜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가짜지만 짜고 치는 거지만 그거를 영화처럼 받아들이는 게 진짜로 가는, 역설적이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세스 롤린스 입장 때 좀 좋았던 건 세스 롤린스가 완전히 어두운 옷을 입고 들어와서 화염방사기 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완전히 어두운 곳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전이 되더니 환해졌어요. 밝은 옷으로 네. 바뀌었죠. 근데 계속 스맥다운이나 러를 팔로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스 롤린스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새 아버지가 암 걸리고 힘들고 내가 막 무릎이 다쳐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고 WW를 위해서 싸워왔고 나는 워크호스적으로 일을 했다. 나야말로 이제 앞으로 이 업계에 내 후배들이 따라와야 할 모델이다 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CM 펑크와 로마는, 특히 로마는 파트타임,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지가 필요할 때만 나오는 존재. 그리고 CM 펑크 한번 우리 업계 배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지 이득 취하려고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악마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운 악마를 본인이 선인 거예요. 태워버리고 완전히 하얗게 의상 바꿔서 딱 들어오는 게, 아 진짜 이거를 시네마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사가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등장 때부터 그냥 멋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사실 레슬매니아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장씬 보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입장씬이 다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제이후 그러니까 별로 많이 없어요. 좀 다 수수했지. 근데 CM 펑크 입장이라든지 세스 롤린스 입장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얘기하고 끝내시죠. 뭐 저야 네. 뭐 감사하죠. 네. 또 그래서 그랬고 CM 펑크도 진짜 유일하게 프로모 영상이 있었죠. 들어오기 전에 영상 나오고 나서 과거 등장음악이랑 같이. 네.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딱 새 선수가 WWE 이제 다음 시즌 내년을 준비하는 미래의 자리를 걸고 딱 붙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나치엔 복상사 직전이라고?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CM 펑크가 CM 펑크 그 입장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이 정도면 좀 CM 펑크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냥 진짜 그 폴 헤이먼처럼 그런 느낌. 아니 요즘 맨날 힘들다 그러면서 뭐 CM 펑크 자켓 사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만. 누가요? 맞아요. 저 CM 펑크 져서 신나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좀 뒷이야기인데 마지막에 CM 펑크가 이길 수 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의자 네, 맞아. 근데 CM 펑크가 안 됐잖아요. 그때 스튜디오에서 엄청 좋아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었고 경기 뭐 되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좋게 흘러갔습니다. 되게 멋진 퀄리티 높은 경기 이어가다가 마지막 장면 얘기해야죠. 마지막에 이 폴헤이먼, 근데 예측됐던 장면이기는 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짜칠 수 있거든요.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얘기해요. 다 보셨겠, 안 보셔도 그냥 얘기할게요. 그 CM 펑크에게 의자를 주고 네. 로블로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로만에게 의자를 갖다 주려고 할 때 때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로만을. 근데 주더라고. 그래서 배신을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그 뒤에 이제 로블로를 했잖아요. 그 뒤에 약간 주춤주춤 할 때 저는 위치 선정이 이상했어. 위치 선정을 하려고 했을 때 배신하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똑같은 로블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우리 프로레슬링 쪽으로 디자인할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같은 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좀 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폴 헤이먼은 그거를 해냈네. 그 특유의 연기력과 맞아, 최고야 그런 진짜로. 거로서. 마지막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기초 변형 진짜 한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가장 세스 롤린스가 폴 헤이먼 입장에서는 좀 멀리 있었죠. CM 펑크는 친구고 로만 레인즈는 주군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누가 이길지를 생각해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CM 펑크가 이겼을 때 이제 애프터 매니아 러부터 어떨 것 같은지. 로만도 그렇고. 세스가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끝낼 건가를 했을 때는 폴 헤이먼의 연기력이 참 완성도를 더 높였구나. 왜냐면 이게 폴 헤이먼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였으면 조금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스랑 폴 헤이먼이 다니는 게 지금 처음 아닌가? 맞아요. 새로운 폴 헤이먼 가이가 된 거죠. 그래서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재밌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멘트했지만 전 여친 그리고 지금 여친보다는 새로운 여친이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세스 롤린스 선택한 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로만과 펑크랑은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오히려 세스랑 폴 헤이먼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로만과 펑크에게 그리고 이들 싸움에 너무 좀 뭐랄까 시달렸어. 그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마무리 지으려고만 하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 평점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죠. 저 마지막 경기 5점. 5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5점 되나요? 저는 5점. 서사도 경기도 완벽했다. 와 6점, 7점. 네, 저도 5점입니다. 저도 5점. 이거는 올해 WWE 경기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세 명의 선수가 왜 정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 경기였어요. 진짜 누구 하나 뭔가 소외되거나 그런 거 없이 다들 밸런스 있게 잘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누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소위 말하는 위상 얘기도 없을 거고 위상 깎인 거 1도 없어요. 그냥 딱 잘했어 자기가. 그리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폴 헤이먼이 세스 롤린스 옆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WWE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CM 펑크 로만은 폴 헤이먼 붙었을 때 저희가 이미 오래 봐왔잖아요. 그래서 세스 롤린스와 폴 헤이먼의 이 조합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배신자나 이 파트타이머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 전 세스가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레슬매니아 4시간 동안 오랫동안 보셔서 고생하셨고 아까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좀 보차가 나서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슬매니아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둘째 날에 더 힘주잖아요. 내일이 코디의 존시나 경기도 그렇고 눈으로 즐거울 경기가 이거는 실수가 나올 경기가 없어. 내일은 오늘은 좀 약간 함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대를 넘냐 안 넘냐의 차이였다면 내일은 진짜 지뢰가 없습니다. 네, 내일도 저랑 조경호 형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짜 쓰레기 경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네, 저희가 내일도 방송 보내드리고 또 후토크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솔루카 챔피언 딴 거 오늘 오전에 김대호 위원의 톡으로 확인했습니다. 솔루카가 드디어 해내네요. 너무 기뻤습니다. 레슬매니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스탠드 딜리버 봅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저는 NXT 좋아하는데. 좋아해도 보고 나왔어요? 자야죠. 컨디션을 위해서.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 제 방 봐야죠.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후토크로 레슬매니아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